반갑습니다. 한양 디지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한양 디지텍은 앞번 영상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D램이라든지 낸드 관련해서 이제 D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모듈 관련해서 삼성전자 외주를 맡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삼성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주된 이제 하락 요인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멈췄다라는 총파업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다소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삼성 오늘 개파락 떴죠. 이렇게 지금 반도체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날에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의 일제히 하락한 움직임 때문인데 어제만 해도 양봉이 나오면서 좀 반등 움직임을 보이나 싶었더니 이 반등할 틈을 주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지금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하락 모멘텀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한양 디지텍 하락한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들 어제 전날짜 하락한 모습입니다. 신기하게도 엔비디아, TSMC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 다 마이너스 4에서 5% 가량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유수한 기업, 이 빅테크들이 하락을 해서 이렇게 나스닥이 음봉 크게 맞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일단 24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여기서부터인데 엄청나게 상승을 이어왔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기간 대칭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때가 됐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기간 대칭으로 여기서 이만큼 딱 기간 대칭적이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간 대칭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반대 모멘텀입니다. 사실 일단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3%로 둔화되었는데요. 이 둔화되었고 또 지난주에는 실업률이 4.1%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가 하락을 반증하는 것인데 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지수가 빠졌나? 그 이유에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보시다시피 한번 보시면은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 연내에 세 차례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6개월 내에 세 차례나 인하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6개월 내에 지금 5.5%에서 4.5%까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6개월 내에 1%포인트나 떨어지니까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20%나 변동폭이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6개월 내에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에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이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이제 채권 시장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이렇게 24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했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 최근에 빅테크들 실적을 봤을 때 어닝 쇼크는 없습니다. 어닝 쇼크는 없지만은 TSMC도 뭐 30%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으면 보여줬지 어닝 쇼크는 없었기 때문에 다소 좀 상승 모멘텀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너무 올랐다는 거죠. 이 40배나 이 PER 40배나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성장률이 더 못하다, 더디다 이런 이제 시장의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 매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로 이렇게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 미국에는 쇼 치는 사람들 세력들이 많죠. 쇼 치는 세력들 많은데
이렇게 오르면은 쇼 커버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맨징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그 맨징을 위해서 쇼 커버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매수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쇼친 것에 대한 맨징을 위해서 이제 쇼커버링을 하는데 그 쇼커버링 이제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맨징을 하는 그런 실현 손익을 실현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네 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음봉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반도체 업체들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죠. 전기전자 부분에서 뭐 빨갛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기는 없는데 다른 부분은 뭐 전력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단 하나도 지금 뭐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음봉을 하락세를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이 매크로적으로 지금 설상가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등 모멘텀으로 어떤 이제 이슈가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총파업이 빨리 일단락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이 일단락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파운드리 이 관련 업체로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대감 바로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인데요. 금리가 인하된다면 사실 9월, 11월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달러 환율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지금 가격 1370원대에서 1300원대 초반,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진다라면은 거의 6에서 7%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 투자하면은 손실이 생기고요. 이런 상황에. 근데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은 7% 정도의 차익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이슈들, 삼성 관련 이슈들, 또 금리 관련 이슈들, 환율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